코로나19 확산세에 재개관한 옹기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의 체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 여부 결정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영상물에 교육감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아산시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유물도록과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유물도록 책 2권을 간행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방세외 수입을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휴면 예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개관한 옹기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의 체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달 중에는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수탁업체 파산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아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 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아산문화재단이 맡아 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3단계가 지속되면서 전시관 관람 이외에 체험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위탁으로 전환될 아산 코미디홀도 아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선 공연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도 문제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개최 최종 협의를 열 예정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상 개최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지역문화축제에도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3,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 255개 보건소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됩니다.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로 선정된 7,500가구를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제로 우린 지금 숲으로 간다와 앞서가는 지구인 그린업 등 3개입니다. 태조산 수련관은 우수 프로그램 지정서와 함께 부상으로 환경도서 11만 권을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유물도록과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유물도록 책 2권을 간행했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유물도록에는 외암마을 참판댁과 건재고택 두 집안의 가게 역사를 비롯해 중요 유물 각각 150여 점 등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문화재뿐 아니라 유물 등을 통해 외암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된 외암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증대되기도 했으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천안시가 지방세외 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 예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휴면 예금을 세외 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수가 불가능했던 폐업 법인을 상대로 체납액을 징수한 건 적지 않은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을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상담소에서는 식물의 관리법과 병해충 등 반려식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을 온라인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세종수목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소 게시판 Q&A를 통해 이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상담소에서는 실내외 정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영상물에 교육감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인데 뒷좌석에 앉은 출연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만든 춘자라는 교육용 콘텐츠인데 일선 영어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 관련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형식입니다.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 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영상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공개된 교육감과의 하루라는 브이로그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진행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고 홍성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돼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청은 문제가 된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영상을 수개월간 노출시킨 충남교육청. 안전은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방역관리 요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내 거주자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실휴직자와 휴폐업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선발된 요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외환마을 등 관내 주요 11개 관광지에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방식으로 관광객 대상 생활 방역 수칙 해도, 방역 환경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신규 농업인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2기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 귀촌 희망자 등에게 영농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작물별 기초 재배 기술과 토양관리나 비료 사용 방법, 농기계 안전교육 등입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제3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또는 아산시 소재 사업체, 기관, 단체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아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 분야는 교양, 취미, 기술, 공예, 전문 자격증 등으로 90개 강좌 1,307명을 모집합니다. 한 사람당 2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9월 6일부터 강좌별로 12주 동안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26일까지 놀이활동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놀이활동가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놀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단계별로 조성 중인 모두의 놀이터에서 운영관리 자원봉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놀이활동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할 예정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급한 볼일이 있거나 바쁜 시간대에 흔히들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세종시에서는 택시 한 번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버스가 끊기거나 약속 시간이 긴박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택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택시를 당연한 듯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리고 콜을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살기 좋은 품격 도시를 목표로 교통과 문화, 복지, 여가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택시의 수가 부족하고 요금이 비싸서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없잖아. 봐봐. 전부 자가용밖에 더 있어? 그거 없잖아. 보다시피. 봐봐. 한 100대 와봐. 택시 한 개도 없어. 아침에 택시가 거의 없어요. 새벽에는 저쪽에 좀 몇 대 있긴 한데 콜이 불렀는데 취소되거나 아니면 오래 걸리거나. 네. 제가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10분 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심정입니다. 택시가 안 잡히는 곳이 엄청 있거든요. 특정 지역이. 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콜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를 타기 어렵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택시 부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근 지역 대비 택시 요금이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택시 요금에 대한 좀 불만 사항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민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약 36만 명. 세종시의 택시 대수는 총 352대. 택시 한 대가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1,031명입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청주와 비교했을 때 5배에 해당하는 수치고 대전시보다는 6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택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택시 주행거리가 2.1km가 넘어갈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늘어나는 택시 요금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택시가 운행한 총 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한 거리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과 가동률이 택시 총량 산정에 높게 반영되어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차율하고 가동률에 있어서 타 지역에 대비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아까 가동률과 실차율에 관련된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한 총량 산정의 요소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총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저 법인 택시지만 택시 증차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이 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막 이렇게 더운데 1시간, 2시간씩 기다려 타야 안 오면 타갖고 저희한테 신경질 내요. 낮에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차는 불러도 안 오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손님들 태우면은 손님들은 너무 막 기다렸다가 그냥 너무 많이 기다렸다가 택시가 왜 이리 없냐, 뭐 그냥 화를 내신 분이 좀 꽤나 많아요. 총량제 조사를 모두 잘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요. 아무튼 같이 인구 플러스 거리를 같이 해줘야지. 거리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안 맞아요. 이거는. 택시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강제 배차를 통한 플랫폼 운송 사업을 도입해서 운송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거리 요금이 더 유리한 현행 체제를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신도시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 총량 산정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택시 대상 인구 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증차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총량제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라는 시정 가치를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복 도시인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발빠른 행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7월 한 달에만 2,3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 처마 밑에 주먹보다 커다란 벌집이 매달렸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벌집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지난달까지 충남 지역에 접수된 벌집 관련 신고는 3,087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2,338건으로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반면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벌들의 생육 활동이 왕성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벌에 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7월까지 16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60%는 7월 들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말벌의 경우 쏘이면 붓고 열이 날 수 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성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복장을 입고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 소방본부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위험한 만큼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8.5%는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우선해야 할 분야로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창의성 신장에 대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또 미래 교육체제 구축과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복지 확대, 체육 예술교육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개선, 교실 현대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5,9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이달 신규 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세종 청년 플랫폼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 정책 정보를 한데 모아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주거, 복지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오픈 카톡 등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대상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센터 새청나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집 주변 텃밭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 농업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2년째 국비 확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만 5천여 명,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시 텃밭 면적 역시 26만여 제곱미터로 5년 새 11만 제곱미터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농업과 연계된 교육,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이 큰 인기를 끌자 세종시가 도시농업 기술 보급과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고운동 세종누리학교 인근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 잡혔고 내년도 행복청 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설계비 3억 원을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졌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비 건의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농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종시가 국가 주도의 계획도시인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비 150억 전의 국비로 추진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대상은 5개월 이상 임신하지 않고 동물 등록이 된 반려견입니다. 다만 접종 비용과 날짜,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은 제외됩니다. 세부 일정 등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와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1월 주택 화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산시 둔포면 가정에 주거 공간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금자리는 한국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와 충남소방본부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체결한 가치가요 충남 119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구, 둔포 성당 등에서도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2O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실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3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얄스톤 차이나앤코리아에서 창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3-218-88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윈솔루션에서 기계 조립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48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